유치단이 개최지가 결정되는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무주와 터키 3순시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대형 매장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이 6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골목 상권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불량 제어카드 때문에 멈춘 한빛원전 3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전 측이 중고 부품을 쓰려고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이 누리예산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누리예산 파동을 겪고 있는 곳은 이제 전북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라북도 유치단이 개최지가 결정되는 러시아로 오늘 출국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북도 유치단이 개최지가 결정되는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유치단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김광수 도의장, 이은택 유치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해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유치단은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10일까지 세계 태권도연맹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무주 태권도원이 7천만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라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4,500석 규모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과 태권도 박물관, 대규모 연수원 등 국제 경기를 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시설들이 있다는 점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러시아 현지 분위기에서도 태권도는 한국이다라는 그러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경쟁 도시인 터키 삼순시는 올해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태권도 중심 도시라는 점을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는 세계 태권도연맹 집행위원 22명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됩니다. 전라북도 무주와 터키 삼순시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 이제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과 김제에 대형 매장이 잇따라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형 매장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6개월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기업 소속의 유통업체가 대형 할인 매장 입점을 추진하는 부지입니다. 이곳에서 2km 안에는 두 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km까지는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는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입점하려면 전통상인의 사업 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해 대형 매장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km와 2km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통상업구역의 범위를 1km 이내에서 2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세상인뿐 아니라 전통시장을 위한다면은 빨리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어떤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확대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우리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정부가 영역을 통해 개정안의 영향을 따져볼 계획이어서 개정안 통과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이런저런 핑계로 유통산업 개정안 통과를 미루는 사이 대형 매장 침투로 인한 골목 상권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호남권 종자처리센터 건립 부지로 김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최종단지와 가까워 사업 효율성이 높고 민간 육종 연구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김제를 호남권 종자처리센터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종자처리센터는 특수미와 청보리, 잡곡 등 기능성 곡물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140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에 완공됩니다.
재가동한 지 나흘 만에 다시 고장나 멈춘 한빛원전 3호기는 제어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원전 측이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교체한 중고 제어카드를 다시 쓰려고 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재가동한 지 나흘 만에 다시 고장으로 멈춘 한빛원전 3호기입니다. 원인은 지난해 10월 새로 교체한 냉각제 펌프의 제어카드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원전 측이 재가동을 위해 새 부품으로 바꾸기 전에 쓰던 중고 제어카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부품을 주문 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아직 사용 연한이 남은 기존 제품을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9년 동안 사용할 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이제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을 위해 바꾼 기존 부품을 다시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구제품을 폐기하고 신제품을 넣는데 신제품이 오류가 나서 다시 구제품을 쓰겠다. 이 논리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증기 발생기 안에는 아직 많은 이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빛 3호기의 재가동을 전면 검토하고 원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빛원전 3, 4호기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폐쇄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폐쇄를 못할 망정 이렇게 제대로 안전이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동하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잇따른 고장으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하수처리 시설 수질 조작 사건을 계기로 용담댐 상류 지역 수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173억 원을 들여 진안과 장수 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 지방환경청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용담댐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민간 위탁회사와 별도로 마을 하수도 수질을 분기에 한 번씩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새만금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한중 FTA 체결로 새만금에 더 큰 기회가 오고 있다며 새만금의 투자 매력을 극대화하고 개발 비전을 제시할 새만금 신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정책 공조를 해온 강원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누리 예산 파동을 겪고 있는 곳은 전북 한 곳뿐으로 이달 안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교육청이 누리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상보육은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전북교육청과 정책 공조를 해왔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이제 도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육 대란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만은 막아야 된다. 그런 고육지책의 마음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지방채를 통해 누리예산을 마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누리예산이 편성이 안 돼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곳은 전북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누리예산에 편성 권한이 없다며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어린이집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로 사실상 외톨이 처지가 되면서 전북교육청의 태도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선택할 대안을 제시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처럼 교육청과 지자체 또는 국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누리예산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보육료 결제가 안 되고 보육교사 임금이 체납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2016학년도 서울대 입시 설명회가 내일 전주 기전여고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를 통해 본 서울대 지원 전략과 서울대 입학 전형 소개가 이루어지며 전북 대입지원단의 수시전형 합격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당의 공동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명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익산 출신의 재선인 이춘석 의원을 대외협력부문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 전남 부안 출신의 재선인 이윤석 의원을 기획부문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로 호남 출신인 두 의원을 공동 지명한 것은 지난달 재보궐선거에서 호남 홀더론이 제기되자 당이 호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상설 공연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가 더 재밌는 무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연극도 무대에 오릅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누가 날려는 아버지래요? 누가 날려는 아버지? 맹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봉사는 왕후가 된 심청이를 만나 마침내 눈을 뜹니다.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는 판소리 심청가의 황성 맹인잔치를 재구성한 마당 창극입니다. 송재영, 왕기석 명창이 신봉사 역을,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 등이 극의 재미를 더하는 감초 역할을 맡아 흥겨운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제 마당 창극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관객들과의 소통 그리고 호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공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저승길로 배웅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염쟁이 유씨. 유씨는 인생의 마지막 염을 앞두고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풀어놓습니다. 1인 15역을 맡은 중견배우 고조영이 맛깔진 연기로 관객들을 웃고 울립니다. 밥상에 펼쳐진 푸른 들판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합니다. 마치 아이의 그림처럼 천진해 보이는 작품에서는 독특한 색감과 조형미가 느껴집니다. 36번째 구상작가회전에는 19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노란 산수유꽃에 파묻힌 시골 마을의 봄 풍경이 정겹습니다. 소담스레 피어난 도라지꽃은 자연의 찬란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화가 김세교는 이번 전시회에서 투명한 물빛으로 담아낸 수채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주변 노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유료화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변 기린대로와 한벽교에서 남천교 사이의 노상주차장을 다음 달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상주차장에는 소형차만 주차가 가능하고 대형 버스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달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 백신의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만 3살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77곳의 병의원에서 무료로 A형 간염 예방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은 만 1살 이후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접종하면 됩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출범에 맞춰 도민안전실 신설과 소방조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민안전실은 사회재난을 예방하면서 재난 복구를 지원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주군 공무원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600만 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청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지난 2009년 최 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가 건넨 3,300만 원을 받은 혐의고, 최 씨는 홍낙표 전 무주군수에게 돈을 전달해주겠다며 이 업체로부터 6,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24.4도, 전주 23.3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사이에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